네, 앞서서 강남 스타 PB들의 비밀 노트 살펴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주식 스타 또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PB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염승환 네. 이사님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괜찮은 구간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의 8개월째 조정 받았잖아요. 네. 받고 제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는 거 보고 이젠 좀 분위기 바뀌는구나. 왜 느꼈냐면 미국 시장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웰 연준 의장이 0.5% 금리 인상 발언을 했는데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흔들렸지만 미국 증시가 안 무너졌어요. 과거 같으면은 맞아요. 굉장히 이런 긴축 발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악재가 조금씩 희석되는 거 적응을 많이 하는구나. 또 전쟁도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증시에 이제 별다른 영향을 좀 주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이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 증시는 또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적어도 저도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는 아직 보고 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 정도 네. 구간은 아직은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 흐름 내에서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네.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님께서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그럼 괜찮은 업종이나 좀 주목해야 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이제 업종 중에 딱 보시면 철강 은행 업종이 가장 강하죠. 눈에 띄어요. 네. 근데 이들 업종들을 봤을 때 오늘 당장 들어가다 이건 아니지만 여전히 두 개 다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금리 인상기, 흔히 가치주 시대라고 좀 많이들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 흐름은 성장주가 더 강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성장주보다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가치주에 좀 힘을 실어야 된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많은 변수들이 변하겠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명제 하나는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네. 그럼 금리 인상기 또 물가는 올라갔잖아요. 이런 구간에선 가치주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가치주인 철강과 은행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철강은 물론 오늘 올라갔지만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보면 PER이 여전히 5배가 안 돼요.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오늘 또 공장 하나가 이게 피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단발성 이슈를 떠나서라도 구조적으로 러시아산 아마 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이제 쿼터가 나온 것 같은데 한국이 일정 물량을 받았더라고요, 배당을.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또 유럽에 수출도 가능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작년에 피크아웃 논란 너무 심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우려는 이젠 좀 잠재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은행 업종은 어쨌든 이제 금리 올라갈 때 수혜주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네. 정부 정책이 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좀 규제 완화, 지금 대출 규제를 좀 완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좀 눌려 있었던 이 대출이 어쨌든 정권이 좀 바뀌게 되면서 약간은 좀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 총량이 좀 늘어나면서 은행 업종한테도 좋을 분위기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두 업종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건 네. 어쨌든 너무나 저밸류 기업들이라서 좀 저평가에 좀 한번 주목을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자면 저평가가 돼 있다. 철강 그리고 은행주 유망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 변수들도 알아봐야 할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시장은 잘 소화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번 주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넘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23일 날 또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연수,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실 거는 톤이 바뀌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 어쨌든 연준 의장이 작년에 자기의 실수를 좀 인정을 했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네. 너무나 일시적으로 봤던 걸 좀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근데 이제 여러분도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연준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전쟁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또 특수한 상황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왜 저렇게 갑자기 또 생각을 바꿨을까? 너무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도 연준은 항상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연준이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작년에도 네. 물가 오른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근데 너무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파웰 의장은 지금 굉장한 매파가 좀 됐고 결국 물가를 잡겠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축적인 발언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에도 0.5% 올리는 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연준 의장이 좀 센 발언이 또 나왔을 때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반응을 보세요. 반응이 생각보다 그냥 미지근하면 더 이상 긴축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로 시장이 별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 지수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도 신경을 쓴다면 좀 변동성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 의장의 발언과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인 걸로는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제 다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3월 31일까지가 이제 주총 거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주총 일주일 전까지는 대부분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안 낸 기업들이 의외로 네, 많다고요. 많아요. 근데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예. 안 내도 뭐 페널티가 당장 있는 건 아닌데 사업 보고서는 3월 31일까지 무조건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 내는 기업들이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기간 내야 내야 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많은 보고서들이 나올 거예요. 감사 보고서.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나온 기업들이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그래서 그런 거 좀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또 잘못하면 이게 한정 판결 이상을 또 받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요건에 또 해당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변수도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좀 투자 전략 세워본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불확실성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고 네. 시장도 지쳐갔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은 해소는 아닌데 완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뭐 전쟁도 그렇고 긴축 리스크도 그렇고 또 중국도 지금 지난주에 선전시를 셧다운하면서 굉장히 좀 공포로 몰아갔는데 중국 정부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약간 이제 방역 정책이 조금 느슨해지긴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것 같고 또 거기다 어제 증시에서 보면 중국이 그 세금 환급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가 올랐던 것처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돈을 푼다는 얘기랑 좀 이제 일맥상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의 경기 부양은 한국 증시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당분간 좀 완화된 투자 심리가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아직 한 가지 좀 불안한 건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하향 안정화가 돼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야만이 증시가 확실하게 추세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도 뭐 국제유가는 지금 보니까 시간의 거래소 좀 올라가더라고요. 또. 네. 그리고 오늘도 증시 주변을 보면 비료주 아니면 아까 보니까 또 석유 관련주가 또 급등하던데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장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이제 올해 1, 2월까지는 박스권장이 아니라 추세 하락장이 이었고 이제 뭐 3월부터 한 4월 아니면 이제 5월 FOMC 전까지는 박스권 방향성 없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세로 보신다면 네.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가장 좋냐면 그냥 종목 장세예요, 사실은. 네. 지수 변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떤 기업을 좀 집중할 거냐 네. 그거는 아까도 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좀 변하지 않는 쪽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물가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안정화되더라도 물가 레벨 자체가 올라간다면 가격 전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유업종도 상당히 좋아요. 네. 가격 전가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금리가 오를 때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업종들이 아까 철강이라든가 네. 이런 은행 업종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게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이제 설비 투자를 할 거예요. 이 위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각 기업 아니면 각 정부가 분명히 설비 투자를 할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쨌든 외쳤잖아요. 우린 반도체가 너무 지금 부족하다. 네. 이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투자하는 거고. 네. 그러면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이 어쨌든 투자할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부장 기업들도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 변수가 많아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업종을 뽑아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우리가 신규로 투자하기에 가장 유망한 쪽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이것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소부장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예. 근데 다만 좀 난이도가 올라간 게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예전과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반도체 소부장 하면 다 갔어요. 맞아요. 삼성이 투자 늘린다 그러면 뭐 A나 B나 C나 가릴 거 없이 그쵸. 다 같이 갔는데 요즘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반도체 장비주는 잘 가는데 어떤 건 또 안 가고 헤매고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에 트렌드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지금 가시화되고 EUV 공정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은 또 주가들이 좀 잘 가는 편인데
너무 메모리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또 주가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네. 메모리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진 또 않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부족한 게 비메모리 쪽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그 소부장마다 다 색깔들이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어렵지만 사업 보고서 보시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소부장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유망주는 어떤 걸로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메커스라는 기업을 좀 갖고 와봤어요. 메커스? 이게 좀 근데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이 나오네. 오늘 20% 급등하면서 52주 저는 최고가인데 예, 근데 생소하긴 하네요. 좀 생소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거 급등 안 하길 좀 바랬는데 너무 올라가서 좀 오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준비는 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제 제발 오늘은 하지 마시고 네. 좀 빠질 때 하시면 좋겠고 이게 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유통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PGA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자일링스라는 반도체에서 아마 이거 네. 하실 거예요. 네. 그 회사에서 반도체 사와요. 사오면 거기에 이제 웨이퍼가 있고 그 반도체 회로 같은 게 그려지기도 하고 안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 메커스가 하는 건 뭐냐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나 뷰옥스 같은 의료기기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뭐 반도체를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기에 이 비메모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각각의 성격에 맞게 반도체를 좀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메커스가 그걸 대신 다 해줍니다. 솔루션 이제 코칭을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받아다가 자기네가 적절하게 퓨옥스에 맞는 어떤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넘겨주고. 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가요. 마치 맞춤 양복처럼. 그래서 굉장히 좀 특화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잘 모르시죠, 투자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75% 급증했는데 얼마 전까만 해도 PER이 5배밖에 안 됐어요. 반도체 회사인데도 네. 비메모리인데 그래서 너무 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오늘 이제 올랐으니까 퍼가 6배로 올라갔지만 네. 그래도 비싸진 않습니다. 사실은 6배니까 저는 한 8배까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너무 급등하면 항상 눌러주니까 그렇죠. 조정을 꼭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